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숨겨뒀던 증거까지 들이밀었지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김 지사 측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습니다. 최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 문을 나선 김경수 경남지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을 정조준했습니다.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과 2시간 30분간 벌인 공방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머물렀던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 접속 기록을 새 증거로 내놨습니다. 다수 아이디가 빠른 속도로 로그인, 로그아웃하며 특정 기사의 공감과 비공감 클릭을 반복한 기록입니다. 이로써 김 지사 앞에서 댓글 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일명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방어권 보호를 요구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김 지사는 킹크랩 자체를 못 봤던 만큼 처음 보는 증거에 대해서 제한적인 소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선 겁니다. 또 특검이 제출한 아이디로 접속 장소나 정황이 특정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특검의 새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여부를 밝히기에는 역부족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의 수사 동력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25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특검팀은 사실상 기한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혜란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심사에 승부수를 띄웠던 특검팀은 결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겸허히.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법원이 현직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법정에서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다퉈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허익범 특검은 오늘 출근길에 수사기한 연장 요청 방안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연장 요청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2차례 기각되는 등 드러난 수사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도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무리한 수사의 방증이라며 정치특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난한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해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도심에선 여성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솔 기자,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편지가 공개됐죠? 네, 8천여 명이 모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선고 규탄 집회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조금 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김지은 씨의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이 대신 읽은 편지에서 성폭행 피해를 거듭 주장하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원치 않은 성관계는 있었으나 성폭력은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바로 잡을 때까지 이 악물고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집회 주최 측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당초 오는 25일 열 예정이던 제5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 집회를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나흘 전 1심 법원이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게 정차별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참가자들은 사법부도 유죄다, 피해자가 왜 꽃뱀으로 불리는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도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켜본다! 안희정은 유죄다! 우리가 지켜본다! 안희정은 유죄다! 집회에는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도 참가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1시간가량 행진도 벌인 참가자들은 자유 발언을 이어가며 성폭력과 성차별 반대를 외쳤습니다. 일자리 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재난 수준의 고용 참사로 불리는 이번 일자리 대란은 특히 자영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을 비롯해 이른바 서민업종으로 불리는 사업장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8만 개 넘게 증발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 인건비 부담에 2달 전 직원 3명을 해고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또 올랐잖아요. 그렇게 돼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래도 적잖아요. 지금 뭐 돈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 되자 직원들을 내보내고 혼자 하루 13시간씩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명인데 10명이 하자 하면 와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밥을 한 그릇 먹다가 반 그릇 먹으면 배가 크듯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자 아파트 단지에서 일자리를 대폭 줄인 겁니다. 아예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그 근로에 빠져있는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가족들이 가족 경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처럼 이른바 서민업종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체 사장과 임원 등 관리자와 전문가 업종은 14만 명 가까이 일자리가 늘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서민들만 받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 수를 줄이다 못해 아예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 창업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의 타격이 심각한데요. 지난해 음식점의 개업과 폐업을 비교해봤더니 10곳이 창업할 때 9곳은 문을 닫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율 6년 만에 최고입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길, 줄지어 있는 여러 개의 음식점 사이로 불이 꺼진 가게가 보입니다. 2달 전 폐업해 이렇게 텅 빈 음식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식탁과 메뉴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폐업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상사는 들이대고 뭐 채 부담 가고 사람 시제니 뭐 사람 인건비 타산 안 맞고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죠 뭐.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음식점은 16만여 곳입니다. 반면 새롭게 문을 연 음식점은 18만여 곳인데 따져보면 10곳이 창업할 때 9곳은 문을 닫은 셈입니다. 이 같은 비율은 2011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업체에는 주방기기 폐기 문의가 넘쳐납니다. 작년 대비를 해서 봤을 때 의뢰 들어오는 것도 해보면은 한 30-40% 정도? 생업과 사업을 구분할 줄 몰라서 이래요. 최저임금이나 임금의 이 상태로 가서는 자영업자들이 운영을 못해요. 렌트 혜택은 무조건 줘야 돼요. 정부는 다음 주 농수산물 세액공제 등을 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용 참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세금을 풀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년간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했는데 그 대책을 또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고용 쇼크 지표에 기획재정부가 꺼낸 카드는 돈풀기입니다. 초과 수요가 있는 사업에 정부 융자 지원을 늘리고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식으로 약 4조 원의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하늘 아래 새로운 대책은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재정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여파 등 원인에 대한 정밀 진단은 빠져 땜질 처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본 예산과 2차례의 추경,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무려 54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세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정청은 휴일인 내일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합니다. 한강 다리 위를 지나면서 이런 건물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서울시가 200억 원을 넘게 들여 지은 전망 카페들인데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런지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대교 중간에 있는 전망 카페,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양화대교에 있는 또 다른 전망 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도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좀 많이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다가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곳은 양화대교 전망 카페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200여 미터 떨어진 공용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곳까지 걸어와야 합니다. 접근하기 불편한 데다 인기도 시들해지면서 한강다리 6개에 지어진 전망 카페는 9곳 중 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나머지 2곳은 문화시설로 운영 중인데 이곳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거기서도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뭐 활용할지 안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09년 이 전망 카페들을 짓는데 서울시 예산 22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세금 걷어서 그냥 돌리고 있으니까 그거 안 좋은 거죠. 거기서 수익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안 나오잖아요. 막대한 시민들의 돈까지 쓴 전망 카페가 한강다리 위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